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인구는 적은데 축구를 잘하는 나라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인구 2천만 명 이하 대비 최근 5년간의 국제대회 성적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에콰도르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상황은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중 에콰도르가 얼마나 큰 충격을 선사했는지까지 말이죠. 2020년 부임한 알파로 감독 지도 아래 세대 교체를 단행하면서 팀은 변화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우루과이, 콜롬비아를 격파한 데 이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승점을 쌓은 에콰도르는 페루, 콜롬비아를 제치고 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개막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가지고 놀면서 2대0으로 이겨 역대 월드컵 사상 개막전에서 개최국을 이겨 개최국 무패 징크스를 깨버렸습니다. 이어 8강 진출국 네덜란드와 무승부까지 거뒀지만 3차전 세네갈에 패한 게 뼈아팠습니다. 볼리비아와 달리 고지대에서 아닌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대 교체에 성공한 에콰도르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위는 세르비아입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가 해체가 되면서 유고의 1부 리그 명맥을 이어온 세르비아는 각종 분쟁과 내전 속에서 자리를 계속 지켜왔고 또 엄청난 선수들을 배출해왔습니다. 네마냐 마티치, 이바노비치를 비롯해서 수많은 발칸반도의 전사들이 이 세르비아에서 태어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메이저 대회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10 월드컵 이후 8년 만에 다시 월드컵 무대에 복귀한 세르비아는 연속된 토너먼트 좌절로 선수진들에 비해서 메이저 대회의 성과물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파 랭킹이 29위인데 반해서 예로 랭킹은 16위권을 형성하고 있죠. 특히 A매치 81경기에서 52골을 기록 중인 미트로비치의 8군의 득점 능력이 핵심, 공격을 지원해주는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두산 타디치 등 유럽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자원들도 든든합니다. 세르비아가 메이저 대회에서 성과물을 내려면 이젠 공격보다 수비가 좀 더 탄탄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위는 웨일스입니다. 웨일즈 축구의 영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과거엔 라이언 긱스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가레스 베일로 바뀌었죠. 유로 2016 웨일즈의 4강행을 이끈 리더였으며 1958년 이후 무려 64년 만에 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예선 플레이오프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가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물론 카타르 월드컵에서 웨일즈는 혹독한 복귀전과 함께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몇 년간 웨일즈 축구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복귀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본선에 오른 국가 중 다시 본선 무대를 밟은 데 걸린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7위는 덴마크입니다. 1889년 첫 축구협회가 설립된 이후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선진화, 체계화된 조직에 있던 덴마크 축구는 경상도만한 땅에 인구 580만임에도 근본력을 바탕으로 축구를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역대 월드컵에서 4차례나 16강에 진출했고 그중 한 차례는 8강까지 올랐죠. 그중 전성기는 1992년 스웨덴에서 열린 유로 대회에서 당시 세계 1위 독일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피파 랭킹도 꾸준히 상승, 힘에만 의존하는 유럽 축구 스타일을 벗어나 공격과 수비 모두 짜임새 있는 탄탄한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6위는 우루과이입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4강,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 등 3회 연속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해 우루과이는 저력을 알렸습니다. 수아레즈, 카바니, 고딘 등 전성기를 이끌었던 멤버들이 지나가고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발베르데, 아라우호, 누네스 등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대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세계 축구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로는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제2의 수아레즈, 카바니를 꿈꾸며 프로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 나라 전체가 축구에 열광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우루과이 국민 30만 명이 각급 리그에 참여해 축구를 즐길 정도죠. 그리고 1부 리그에 16개 팀 중 14개 팀이 수도 몬테비디오에 운집해 있어 동네마다 더비 프로축구가 열리는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따라서 많은 스카우터들이 우루과이 리그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5위는 스위스입니다. 인구 870만 명의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는
영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40% 해당하는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국토의 75%를 산과 호수가 차지한 덕에 축구와 거리가 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중립국이라는 위치 덕에 많은 이민을 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언어와 어우러지면서 스위스 축구는 다인종 대표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독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많고 발칸반도의 분쟁을 피해온 동유럽 재능들도 있죠. 스위스는 오랫동안 축구협회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 유스 스타들이 대표팀에 다수 포진돼 있고 신구 세대의 조화를 통해 끈끈한 조직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이런 기조를 오랫동안 쭉 유지하면서 발전해왔죠. 스위스는 더 이상 유럽 축구의 변방이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메이저 대회 복병으로 빅팀들을 잡아내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0 월드컵에서 세계 챔피언이던 스페인을 굴복시킨 팀이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력은 대회 성과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5번의 월드컵에서 스위스는 무려 4번이나 16강에 올랐습니다. 4위는 포르투갈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인구 대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팀 2위에 오른 포르투갈은 인구 1000만 명으로 서울 인구와 비슷합니다. 대회 출전국 32개 팀, 인구 랭킹 24위지만 최종 순위는 8위입니다. 물론 포르투갈은 8강보다 더 좋은 성적을 원했겠지만 국가 크기를 비교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 게다가 포르투갈은 계속해서 좋은 유망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회에서 더 좋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1991년 U20 월드컵 이후 축구 강국으로 올라선 포르투갈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의 위세는 결국 유로 2016 우승을 통해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이란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축구의 경쟁력은 자국 리그의 자생력 덕분이 가장 큽니다. 난민 선수들의 유럽 진출 교두보로 삼기도 좋을 뿐더러 벤피카, 포르투 등 다른 빅리그로 선수를 잘 판매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뛰어난 코치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포르투갈 어린 선수들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3위는 네덜란드입니다. 과거 로벤, 반페르시 시절 때보다 약화된 공격을 보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대를 안 했던 네덜란드가 8강에 오르고 아르헨티나를 패배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많은 이들이 네덜란드 축구의 저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22 월드컵 당시 가장 약한 포지션을 골키퍼로 꼽았는데 A매치 데뷔를 한 노페르트는 1년 전까지 후보 골키퍼에 불과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데뷔전 슈퍼세이브로 팀을 지켜낸 노페르트, 기존 골키퍼 실러셀의 기량난조, 팀 크롤의 국대 은퇴가 있었음에도 네덜란드는 또 다른 인재를 발굴해냈습니다. 이처럼 인재 발굴의 도 같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17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정식 선수로 등록된 수만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이 중에 18세 이하만 90%,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유스와 전술 시스템, 다른 리그로 진출하기 쉬운 1부 리그와 곁들여지면서 네덜란드 축구는 여전히 세계 축구의 주류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위는 벨기에입니다. 한때 피파 랭킹 1위를 오랜 시간 지켰던 벨기에는 황금 세대가 등장하면서 기대치가 높았던 나라입니다. 인구 1159만 명의 작은 나라로 면적은 대만보다 작으며 몰도바, 레스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구수나 면적은 한국과 비교할 때 작은 나라지만 축구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벨기에 황금 세대는 2015 피파 랭킹 1위를 차지하고 2018 월드컵에서 3위에 오르는 등 명성 그대로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2022 월드컵도 브라질, 스페인과 더불어서 우승 후보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조직력 약화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대회에서 하차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2018 대회가 우승의 적기였지만 실패했고 4년이란 세월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다음 대회에선 전력이 더 약화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망의 1위는 크로아티아입니다. 2018 월드컵 준우승, 2022 월드컵 3위, 불과 4년 동안 인구 400만 명도 되지 않는 나라가 유럽 강국임을 연속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인구수가 결코 축구력과 같지 않음을 20년 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대회 때 첫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음에도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6골을 터뜨리면서 대회 골든부트를 수상했던 다보르 스케르는 크로아티아의 영웅이 되었죠. 2018 러시아 대회 때도 연장 혈전 끝에 결승행 티켓을 획득을 했고 2022 때 또한 승부차기 연속 끝에 2대회 연속 4강에 들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크로아티아만의 저력이 돋보였죠. 이처럼 크로아티아 축구의 수비 조직력이 장점입니다. 그바르디올이란 20대 초반의 괴물 수비수가 등장한 만큼 앞으로 크로아티아의 질긴 축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핸드볼, 스키 등 각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성적을 내는 크로아티아의 비결은 과거 1980년대 후반부터 체계화된 스포츠 시스템과 유능한 코칭 스킬이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을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으며 늘 2인자였지만 1인자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